자, 스피어에서는 폴리를 적용할 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.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티가 잘 안 나잖아요. 예, 실루엣 쪽을 지워볼게요.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를 리무브 하면은 이런 식으로. 그렇죠.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딜리트하고는 좀 틀려요. 딜리트는 어떻게 되죠? 딜리트는 잡아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얘는 면이 사라지죠. 근데 이제 리무브는 사라지진 않아요. 면이 지워지진 않아요. 자, 박스도 폴리로 컨버트를 한 다음에 여기서 자, 리무브가 단축키가 있어요, 여러분들. 단축키. 리무브 단축키는 백스페이스 키예요. 백스페이스. 그래서 백스페이스 키 그 화살표 뒤로 된 거 누르면은 이렇게 자, 이렇게 얘는 완전히 모양이 무너져 버리죠. 여기다 해볼까요? 리무브 이런 식으로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무브 기능이 점을 지워서 점을 지우는 기능이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웰드. 자, 타겟 웰드는 기존에 배웠었죠. 점 붙이는 거. 그래서 단축키 이것도 말씀드렸었잖아요. 타겟 웰드. 컨트롤 시프트 W. 그쵸? 네. 어, 점을 붙이는 점을 붙임 뭐 이렇게 이걸 한글로 올리기가 참 옮기기가 힘들어. 적당한 말이.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W 눌러서 타겟 웰드 활성화되죠. 클릭 클릭 이렇게 점이 붙죠. 이 그 타겟 웰드를 우리가 보면은 그 안 되는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. 안 되는 조건들이 어떤 조건에서 안 되냐면은 만일에 이 점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점을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붙이려고 해봐요. 중간에 이렇게 가로막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타겟 웰드가 안 돼요. 그쵸? 네. 요 중간에 얘가 없음, 이 중간에 얘가 면이 얘가 요렇게 가 있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.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거는 상관이 없는데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. 같은 이유로 여기에서 요렇게도 안 됩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선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점들만 타겟 웰드가 돼요. 이렇게나 이렇게 이렇게는 안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커넥트. 요거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E.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에 선. 무슨 말이냐면 점하고 이렇게 점. 선과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에 선이 이미 있는 데는 적용이 안 되고 이렇게. 그래서 두 개의 점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E 누르면 이런 식으로. 그죠?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뭐 여러 개를 걸쳐서 선택을 해도 이런 식으로.
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, 제가 처음에 면을 구성하는 최소의 조건이 점이 3개였잖아요. 그쵸? 그러면 사각형은 사실 삼각형 2개가 만나서 사각형이 된 거잖아요. 그쵸?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의 형태로 만들었지만, 커넥트 기능으로. 예를 들어서 여기 비어있는 이 사각형은 지금은 안 보이지만 히든 선이 이렇게 혹은 이렇게 있는 거죠. 이미 둘 중에 하나가. 어. 근데 이제 내가 버텍스 에디터블 폴리에서 버텍스 단계에서 이렇게 커넥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는 내가 이제 삼각형의 방향을 정의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도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죠. 안 보이니까.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다 그어진다라는 거는, 다 커넥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삼각형의 방향을 정의한다라는 거예요. 정확한 의미로. 요거 연습장. 아, 이거 녹화를 다시 안 눌렀네. 짜증나. 잠깐만. 좀 빠르게. 내가 브릿지 커넥트, 엣지에서 리무브 설명했었죠. 컨트롤 키 조합. 요거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백스페이스. 그렇죠? 그리고 브릿지. 브릿지는 이렇게 면이 없을 때 떨어져 있는 엣지. 자, 브릿지 버튼으로 이렇게. 그렇죠? 안 되는 조건은 이렇게 서로 붙어 있으면 브릿지가 안 된다. 자, 그리고 커넥트 선택, 선택. 요 공유는 요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, 보통은 이렇게 사각 틀 안에서 이런 식으로 커넥트를 한다. 이렇게. 그렇죠?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면을 나눈 거잖아요. 그쵸? 그리고 이 커넥트가 특히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어떤 내가 단편적인 이런 모델링이 이렇게 있어요. 모델링이 있으면 내가 여기 엣지를 잡아가지고, 지금 엣지 이렇게 2개 잡았죠? 컨트롤 시프트 E 누르면은 커넥터로 나뉘죠. 그 다음에 버텍스 잡아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내가 여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커넥트로 나누고 해서 어떤 형태의 실루엣 등을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.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.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보더. 보더는 그 폴리곤의 끝에 있는 선들을 보더라고 해요. 그래서 이런 박스 형태들은, 그리고 뭐 스피어라던가 실린더라던가 콘 이런 것들은 외곽선이 없어요. 왜냐하면은 폴리곤 끝에 있는 선이라고 했잖아요. 폴리곤의 제일 외곽에 있는. 그러니까 얘는 이 면에서만 봤을 때는 여기가 외곽이지만 어쨌든 얘가 외곽에서 또 면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. 그렇죠? 추가적으로. 그러니까 기본 오브젝트에서 바로 외곽선이 있는 거는 대표적인 게 플랜이에요. 플랜은 여기 지금 보도에서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당 부분이 다 선택이 되죠. 박스나 얘네들은 선택이 안 됩니다. 컨트롤 A 눌러도 선택이 되는 게 없어요. 얘는 있어요. 얘는 여기에 지금 열려 있잖아요. 선택해보면 이렇게. 얘는 이렇게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더 기능. 보더 기능은 근데 뭐 사실 대표적인 기능이 캡이에요. 캡. 캡. 누르면은 딱 면이 닫혀요. 그래서 보더에서는 캡.
쉬운 기능이니까 따로 뭐 코멘트를 달지는 않을게요. 자, 폴리곤, 50 몇 분이네. 폴리곤 기능은 10분 쉬었다가, 자,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, 그 다음에 이제 면에서 폴리곤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익스트루드 기능이 있고요. 네. 먼저 써놓고 할까? 익스트루드는 이제 면을 도출시키는 거죠. 면. 그리고 베벨. 이거는 면 돌출에다가 플러스 면의 넓이 또 조절할 수 있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인셋이라고 있어요. 인셋 기능은 이제 면을 안쪽으로 나눠주는.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볼게요. 자, 익스트루드 이렇게. 그쵸?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세팅 창을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, 그리고 이 상태에서 추가 선택도 돼요. 세팅 창이 열린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Alt 클릭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면을 선택을 하고 전체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타입이 세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기본 요거는 이제 그룹이고, 로컬 노멀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퍼져요. 네. 그리고 바이폴리곤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. 이게 이제 원리가, 그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을 면을 했으면 이 선택한 면에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 중심의 수직 방향으로 다 뻗어 나가는 거예요. 방향을 그렇게 보정시키는 거고, 로컬 노멀은 내가 선택한 면의 요 점들, 각 점들, 이 점들의 수직 방향. 그래서 높이를 주면 줄수록 점점 퍼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. 뭐 바이폴리곤은 그냥 각 면에 하나씩 적용이 되는 거.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. 베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익스트루드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얘는 여기 한 가지가 더 아웃라인 옵션이 있어서 이렇게 면의 넓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너무 마이너스 값을 많이 주면 이렇게 되겠죠. 꼬이지 않게끔 잘 주는 게 포인트다. 나머진 같은 옵션이고, 인셋은 면을 안으로 나누는 거죠.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에다가 해놓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얘는 바깥쪽으로는 안 돼요, 여러분들. 무조건 안쪽으로만 다니는 거예요.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. 뭐꼭 네모 형태에서만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뭐 이 안에서도 요만큼을 잡아서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.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. 뭐 이런 형태 안에서도 이렇게, 그쵸? 자, 이렇게 이제 총 에디터블 폴리에 대해서 뭐 살펴봤고, 여기서 영상을 한번 끊을게요.